날도 밝지 않은 새벽녘인데 오늘도 박지한 씨는 어김없이 폭우로 나왔다. 물이 많이 빠졌네. 영종도 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 썰물이라요. 물이 금방 빠져요 지금. 배를 다시 한번 내려야 돼 저쪽으로. 밀물일 때는 배를 올려다 놓고 썰물일 때는 내려다 놓는 일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되풀이한다. 적당한 곳으로 배를 옮겨 놓는 일. 귀찮거나 번거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어부에게 배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운명 같은 존재다. 물때에 맞춰 이제 곧 조업을 나갈 차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사리떼가 조업하기에 맞추면 돼. 오늘은 새벽 4시부터 나와 만반의 준비를 갖춰놨다. 그리고 함께 일하러 나갈 동지를 데리러 가는 길이다. 나가시죠. 내가 6시 반에 온다니까는. 평생 어부의 아내로 산 어머니는 늘 이렇게 남편을 보필해 왔다. 어부 경력 60년인 아버지. 평생을 물에서 산 남편 못지않게 어머니도 바다를 꿰뚫고 했다. 봄이라지만 바다는 아직 춥고 매운 때다. 여든이 넘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현역이다.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안다. 이번 살에 고기가 별로 올 거야. 이번 살이 고기 없는 살이야. 다음 살이 때 고기 제일 많이 나올 텐데. 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사리는 음력 보름과 금음에 찾아온다. 같은 살이라도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더 클 때 고기가 많이 잡힌다. 자연의 이치란 참 오묘하다. 예, 출항신고요. 백마호요. 실종자요? 인천도교요? 해양경찰과의 통화다. 뭐 실종자가 하나 떴다네요. 그래서 한번 조업하면서 유심 좀 보라는데요. 우리랑 해경이 같이 연결돼서 같이 공동 작업하거든요. 그런 건. 어차피 여기서 움직이니까 다들. 낡은 배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다. 제가 할게요. 나 앉아 계셔. 하지만 3년 전 뇌경색을 앓은 뒤 아버지 기력은 예전 같지가 않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1시. 오늘 11시? 네, 물건은 많이 없을 거예요. 물때가 약해서. 우리 여기서 네. 고기 빨리 잡으면 구경하고 싶고 먹고 싶어서 주문전화 많이 와요. 단골 손님들도 물때를 손 안에 넣고 있는 셈이다. 13년 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고 개발 바람이 불면서 영종도의 얼굴은 크게 바뀌었다. 아버지, 안 추워요? 안 추워? 다 지나? 추위 다 지났어요? 어부도 봄을 기다려왔다. 물고기는 봄, 가을에 가장 많이 잡힌다. 저 새우배 나서 새우배. 새우배 이제. 지금 새우철이죠? 이제 준비하려고 나왔구먼. 썰렁했던 바다에도 이젠 활기가 채워지리라. 국민학교 6학년, 5학년 때인가? 그때 바다 아버지가 막 그 배를 맡기고 그랬어요. 아버지 배를. 너 한번 타고 가봐라 그러고.
노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재밌었어요. 그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아버진 둘째 아들 재현 씨를 자주 바다에 데려가곤 했다. 영종도라는 섬을 육지로 만들어준 영종대교. 전남 화순이 고향인 아버진 하이도와 해남에서 염전과 김양식, 고기 잡는 일을 했다. 새 터전을 찾아 영종도로 이사 온 건 29년 전. 어느새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 어망이 있는 곳은 영종대교에서 멀지 않다. 멀리 펼쳐진 어망이 보인다. 조업은 물이 어느 정도 빠져서 어망이 보여야 할 수 있다. 그물이 있는 곳을 표시해주는 부표. 재현 씨 부자가 하는 어업은 정치성 구획 어업이다. 일정한 장소에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가 들기를 기다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려 잡는 방식이다. 아버지와는 손짓과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사이. 영종도에서 정치성 구획 어업을 하는 어부는 재현 씨가 유일하다. 정치성 구획 어업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펄이 있어야 유리하다. 어우. 아버지. 봄도다리. 봄도다리. 이 봄도다리야. 얼마나 맛있으면 봄 도다리, 가을 전어란 말이 있을까. 예. 봄도다리. 울어. 망둥아 울어. 쓰레기가 이렇게 좀씩 들어요. 이 생활 쓰레기가 좀씩. 아버지 이번에 큰 거 들었네요. 쭈꾸미도 오고. 여기 살던 고기는 다 내려가고 이제 아직 안 올라왔어. 봄고기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예. 이제 고기 시작이죠. 여기 봄고기 시작이요. 저거 오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씩 와요. 이거 뭐 이 꽃게 새끼도 오잖아요. 이제 예, 꽃게 새끼 이런 거 살려줘요. 보면은 이것이 제일 맛있어. 가재라고. 봄까지 맛있어요. 바닷가재도 봄의 전령사. 이렇게 다시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물이 설치된 곳은 모두 4군데다. 이렇게 잠자리채 모양으로 생겨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아까 여기 올렸잖아요. 줄 올린 게 이렇게 올려서 여기 고기 들어있으면 여기를 떨어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니치 해놓고. 예. 그래서 한나절이면 조업이 다 끝난다. 땅 짚고 헤엄치기 같지만 어려움이 왜 없을까. 물고기에 섞여 들어온 나무, 이런 게 복병이다. 이렇게 들면 그물에 찢어진단 말이에요. 쓰레기뿐 아니라 겨울철엔 얼음덩이에 걸려 그물이 찢어진 적도 있었다. 미역인데? 미역이 승겨. 나 잠깐 좀 둘러보고. 재현 씨가 스티로폼으로 만든 것이다. 옷 안에는 구명조끼까지 갖춰 입었다. 배로 가면 스크류에 그물이 찢길 수도 있는 일. 내가 복 있다고 생각하죠. 나 이제 평생 고생한 걸로 이제 저 아들이 고생 않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는 걱정 없이 사니까 효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야. 탐불 안 맞추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을 댕기려 가지. 2001년부터 정치성 구획 어업을 해온 아버진
5년 전 이 일을 재현 씨에게 완전히 넘겨주었다. 엉겨, 예, 불러요. 쟤는 그물 다 잘 있고요. 안 찢어지고 괜찮네. 저기만 좀 찢어졌는데 저건 나중에 저 빼서 쥐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 저건. 잘 있네요. 그런 것은 사고 아니다. 예, 예. 아무것도 안 해, 저런 거. 결코 어부는 되지 않겠다고 택배기사, 일용직 노동자로도 버텼던 재현 씨. 하지만 상처만 입고 아버지의 바다로 돌아왔다. 아버지, 저랑 바다 나오니까 좋으세요? 좋지. 돈 모기 세고, 돈 벌고, 이거 양도 안 좋아? 나도 좋아요. 그냥 건강하고. 아들에겐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저 따라다니려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세요. 그러지. 예. 여기서 따라다니기가 건강하고.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한 물고기. 아직은 숭어와 망둥이가 많다. 아버지, 이거 물 좀 주세요. 한잔 먹어보자. 어부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이다. 수확 후 긴장을 풀고 즐기는 여유. 바로 이 맛이다. 어장에서 배로 40여 분. 배터엔 아내가 나와 있다. 오늘 좀 있다. 물건 좀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결실이 쏠쏠하다. 올라오시오. 83이면 쉬실 때도 됐는데 한사코 손살을 치신다. 일단 그거만 내리고 있다가 이따 내리고. 큰 거부터 해, 큰 이거부터 거부터. 내리고. 망둥어는 많네. 망둥어 많고 어제 안 나가서. 새우나 저 작은 망둥어 좀 있는 것 같아. 겨울에 많이 잡히고 또 그때 맛있는 숭어와 망둥이. 오늘 쭈꾸미 들었어요, 아버님? 조금 3마리가 세 좀 마리밖에 없어요. 팔 것도 없네. 아직 안 들었어. 아직은 안 들어요? 아직 안 알아. 아이고, 숭어 좀 아이 큰 거 있네. 벚꽃이 피어야 된다. 벚꽃이 피면 맞아, 벚꽃이 피면 든다겠죠. 그 저기 벚꽃이 안 피어서 안 돼. 가재도 든다고. 그러면 진달래 피면은 뭐가 들어요? 꽃게 들어요? 꽃게. 꽃게. 사람들은 꽃으로 계절을 알지만 어부는 잡히는 고기로 사철을 가늠한다. 큰 거는 큰 거 하나 있었어요? 이거. 우와. 성질이 급한 손님은 벌써 사갈 물건을 챙겨든다. 800, 500 되겠네. 이거 올라가서 드릴게요. 아이고 올라갔어. 올라가서 드릴게요. 올라가서 삼식이 딱 그 가격에서 올라가서 드릴게요. 좋은 물건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봐 포고까지 나와 기다리는 손님들이 꽤 있다. 포구 위에 있는 길거리 생선 가게가 정희 씨의 일터다. 가재가 제법 잡힌 걸 보니 이젠 봄이다. 물때를 알고 때 맞춰 나와서 배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단골 손님들. 여기 삼식이나 줘요. 예, 잠깐만요. 못생겨도 맛은 좋은 삼식이다. 6년 전 재현 씨와 결혼하면서 정희 씨는 이 생선 가게의 안주인이 되었다. 아버지가 일군 가업이 이어진 셈이다. 키로에 5,000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큰 거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 잡는 저 5,000원어치 담고. 이거 5,000원치 담아드릴까요? 굵은 걸로 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5kg 될 거예요. 2마리만 올려도. 딱 5kg예요. 하나 더 드릴게요. 자기야, 꼴뚜기가 처음 들었어, 꼴뚜기. 꼴뚜기 돌아올렸나 봐. 응. 처음엔 입도 못 대는데 이젠 장사꾼 다 됐다. 5,000원? 예. 이게 2마리에 1kg가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들어요. 싱싱하고 싼 맛에 사람들이 몰린다. 들어오는 시간에 타세요. 빨리 노인정 가셔.
배터에서 불과 몇 분만 가면 고층 아파트가 이어진다. 여기도 다 논밭이었잖아요, 아버지. 여기도. 응? 여기가 지금 논밭이잖아, 옛날에. 논밭이죠. 저기 매립지고. 응. 여기가 다 예. 원래는 바다였고 그렇죠. 바다였을 때 예, 예, 그때 망력이 예. 나도 기억나요. 관측해놨을 때 예. 여기 왔었어요. 천재 개발한 거야. 그렇지. 영종도는. 자그마한 어촌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다. 바다도 집도 모든 게 바뀌었다. 들어가세요. 예. 바닷가 오두막 대신 높이 솟아난 아파트다. 영종대교가 생기기 전까진 육지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이었던 배터.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곳에 재현 씨 부부가 있다. 말린 망둥이다. 손질해서 말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전날 못 팔고 남는 건 이렇게 말려서 팔아요. 이게 간을 해서요. 꾸덕꾸덕 말리면 그때 팔면 또 잘 팔려요. 그 코다리 찜 이렇게 볶듯 그런 식으로 코다리 그냥 아니면 그냥 쪄서 바닷물에 간을 하고 해풍에 말려야 제맛이다. 구 배터가 내리막길을 걷기 전까지 재현 씨네는 부근 어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다. 그런데 6년 전 어시장이 철거되면서 노천 생선가게를 차리게 됐다. 지금도 인천 월미도에서 이곳까지 배가 오가기는 한다. 30분에 한 번씩 다녔던 배는 1시간마다 다닌다. 배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대부분 관광객들이다. 말린 망둥이와 숭어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옥토끼 이리 와. 아 이뻐라. 아 이뻐라. 빨빨빨. 아. 누가 보면 재현 씨네 강아지인 줄 알겠지만 주인은 따로 있다. 어머님이 키우신 거예요, 저기 매점 어머니. 근데 우리가 이뻐라 하니까 우리한테 오고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 우리 좋아해요. 매점 아주머니는 버려진 옥토끼를 가족으로 맞아들였다. 바람 쐬고 즐기는 거지 뭐. 따뜻한 봄날에 손님 많겠지 뭐. 그때는 오겠지. 그때를 기대해야지. 갑자기 무슨 일일까? 누굴 팔려고? 나봐. 꽃게철을 앞두고 구물 작업을 하고 온 꽃게잡이 배다. 구 배터에서 조업을 나가는 배는 10척 정도. 예전엔 몇 배 더 많았다. 잘 뺐나 이거? 이렇게 서로 돕고 기대며 산다. 고생하셨습니다. 자기야 손님 오시는 것 같은데? 손님 오. 가뭄에 콩이라도 난 듯 반갑다. 망둥 어쩐지 수소 망둥어라고 그래요. 망둥이? 네, 망둥이 맞아. 이거는 졸임 먹으면 맛있어요. 고다리 양념하듯이. 요거 좀 줘봐 그럼. 이걸로요? 조금만 더 줘. 드릴게요. 한 주먹 더 드릴게요. 근데 갖고 와 졸여갖고 맛없으면 어떡해? 아,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이게 최고 맛있는 거예요. 저거 네. 한컵 더 줘봐. 어디서 오셨어요? 주안이요. 부안에서 오셨어요? 오늘 날씨 추운데요. 인심 좋게 덤도 듬뿍이다. 네, 보름이가 더 맛있게 해서 드셔요. 고맙습니다. 보름이가 더 비싸. 네, 안녕히 가세요.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릴 때는 더 춥고 지루하다. 오늘은 이쯤에서 접기로 한다. 조금씩 담지. 여보. 아, 쏟아? 금방. 아니, 다 담아봐. 아니 자궁 받은 거 한번 더요. 자. 잔뜩 넣은 게 손 크고 인심 후한 정희 씨답다. 만나보고 봐야 되나? 하루 종일 찬바람 맞고 서 있었더니 달리는 차 안이 낙원이다. 내가 들게 내가. 나도. 우리 거면 뺄거.
빼고. 내가 들고 와야 지금. 고생하는 아내를 이때라도 위해준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식당. 안녕하세요. 네, 저기 옆집 어머니도 가지고 왔고요. 네, 이렇게 이거 잘 봐봐. 얼마예요? 잘 말렸네. 잘 말렸어, 너무 좋아. 이게 맛있는 거죠? 네. 맞아, 내가 드릴게. 빨리 밥 먹으러 올게요. 맛있겠다. 네. 진짜 맛있는 진짜 거예요. 많다, 좋다. 네, 많이 드렸어요. 제가. 요리 잘해갖고 맛있게. 네. 또 이런 거 있으면은 나중에 또 갖고 오셔. 저도 네. 드릴게요. 네, 예, 그래요. 수고하세요. 네, 갈게요. 저기는 아주 신도시고 이쪽은 이제 기존 원주민들, 용동 주민들이 사시는 거예요. 여기는 다 옛날 집들은 다 원래 진짜 본토백이다. 용동 주민들 오리지널. 예.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재개발 안 되고 요쪽만 그래요 지금. 개발 바람에 밀려 영종도의 원주민은 떠나고 외지인이 늘고 있다. 조금만 달리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영종도. 부부도 얼마 전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라 전세를 싸게 얻었다. 그냥 전세 살아도 높은 데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전세 언제 저렇게 높은 데 살아보겠냐. 내가 사지 않는 이상. 나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래 아니면 아예 다음에는 안 되겠네 여기. 이럴 거 아니야? 재현 씨 역시 변화의 바람 속에 서 있다. 영종도의 모습이 변해가면서 사람들도 삶도 달라져 간다. 석양. 갈까요? 정희 씨가 말쑥하게 변신을 했다. 바다와 배터에 있을 때와는 두 사람 모습이 사뭇 다르다. 안녕하세요. 이건 괜찮다. 그거 하나만 사. 그리고 나중에 그래, 딸기 나중에 좀 사다 드려. 딸기 요즘 사다 제철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 어머니 좋아하시는 초콜릿도 챙긴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부모님 댁 공과금 내는 건 재현 씨 몫이다. 도시가스. 44,210원이네. 요리 많이 드시니까 좀 나았네. 우리보다 많이 나오네. 이건 건강검진. 건강검진. 야, 하셔야 이건 되겠네. 시간대 준비해놨네. 텃밭에 감자를 심으시려나 보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맛있게 담아지. 배터 근처에 있던 집이 철거된 뒤 부모님은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앉으세요. 어머니 잘하시잖아요. 하기 싫을 때 해서. 어머니 이거 초콜릿 드셔요. 치료해볼게도 좋고. 좋아요. 요거트나 좀. 애교 많고 다정다감한 며느리다. 밑에만 소문다니까? 그래, 그렇게 해. 내일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고 안 가장 팔았어. 가까이서 그냥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있는 재현 씨 그냥 부부. 보고. 그럼 우기는 다 파놨디? 안 팔았어요. 그대로. 그냥 비닐 있어. 스타일대로 할게요. 내가 책 이거 찾아놨네. 이거 명한테. 구읍 배터와 어시장의 전성기가 담긴 사진 자료집이다. 이거 한 권씩 다 나눠준 거야 동네 주민들. 한 집에 하나씩 다 줘. 다 준 거야. 그 뱉어. 내가 우리 배터잖아. 요거로 내가 우리 배 있는 데고 여기. 여기가 옛날에 우리 살던 마을이요. 네. 여기가. 네. 아 예전에 여기 이쪽에. 우리 집이 여기 뭐 우리 시장도 집이 마찬가지고. 이쯤이다 이쯤. 이거 좀 크게 나온 거 있을 걸? 개발에 참여한 공기업이 만들어준 책자. 구읍 배터의 그 시절이 눈에 선하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이 어시장에서 일하셨다. 이건 진짜 옛날 사진이다. 이렇게 걸로 그랬단 말이야. 고달팠지만 손님들이 많아서 장사하는 재미가 있었다. 그때 찍어놓길 잘했네. 고생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도 애들 다 가르쳤잖아. 아니, 고생을 했는데 그게 행복이지. 신남매 애기들도 여서 올바른 길로 다 가고 올바르게 다 보내고 가르쳤잖아. 조카들 내 데리다가 같이 다 여기서 내보냈어. 어머니 진짜 자연스럽게. 아 이건 A급 사진이야. 사진이 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 두 분이서. 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 그 사진사가요? 형 졸업식에 학교 갔는데 사진사. 얼미도 사람이요. 아는 사람. 그래요?
그래갖고 들러붙어갖고 해서 사진을 딴 사람한테 못 찍고 아 너무 잘 그 찍어주셨다니까. 얼미도 사람한테 저 사진을 다 너무 찍은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갖고 삼남 사녀 가운데 큰형은 건축학을 전공하고 대학 교수가 됐다. 대학원 졸업 사진이에요. 예. 그때 공학 박사. 자랑스러워하셔요 어머니 아저씨께서. 그래도 없는 살림에 그만치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가 이 고생했으니까 저만치 되었지. 그럼요. 충분해. 예전에 부모님이 드러내놓고 형자랑을 할 땐 솔직히 좀 서운하기도 했었다. 한 서너 틀만 만들어. 지금 형이 그랬어. 엄마 우리 재인이 충분히 뭐 인천 전문대 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공업고등학교만 마친 재현 씨를 안쓰러워했던 가족의 마음을 이젠 안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조업 준비를 마친 재현 씨가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길이다. 날씨는 조금 처참해도 지금 바람도 불고 춥고 지금 그러는데요. 걱정이 앞선다. 이럴 때면 아버지한테 자꾸 의지하게 된다. 같은 어부로서 배울 게 많다. 아버지, 또 왔어요. 어디 안 좋으셔요? 안 좋으셨게. 밤새 아프. 밤새 아프셨다고. 몸살을 그러셨구만. 전혀 거동을 못 하신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지간하면 먼저 앞장서실 양반인데. 무리하게 했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쉬셔요. 나 친구랑 나갈게, 친구랑. 그래. 예,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해낸 카드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게. 지용아. 오늘 시간 있어? 종종 재현 씨를 거들어준 친구다. 병원이라고? 아, 얘가 아파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혼자 해봐야지. 혼자 다시. 응. 그래. 알았어. 아, 친구가 좀 애기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데 오늘은 뭐 이러면은 나 혼자 나갈 분위기인데 지금. 꼬일 대로 꼬인다. 상황도 좋지 못하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망 업이 아니면 하루 쉬겠지만 그물한 물고긴 털어줘야 한다. 아유, 걱정하지 마서. 그 가는 거 보려고. 뭐 한두 번 나갔다 오나 혼자? 자기가 나가도 위험해서 안 돼, 작업도. 위험해서 안 돼. 아, 자기는 안 돼. 자기는 여기는 잘 지키고 있어. 말리는 거 하고. 아내에겐 지금도 미안한데 험한 뱃일까지 시킬 수는 없다. 저 나가고 싶죠. 사실은 우리 신랑 혼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 신랑이 날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안 된대요. 올라가봐, 추우니까. 차에 가 있어, 차에. 추우니까 차에 가 있으라고. 알았어요. 잘 다녀와요. 아. 얼마나 또 마음을 졸여야 할지. 재현 씨도 긴장이 된다. 알 수 없는 게 바다의 마음이다. 괜찮았다가 심술쟁이가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얼굴을 한다. 아까 나올 때보다 파도가 더 부네요. 일단 상황 저기 어장 가보고 그 상황에 맞게 또 움직여야 되겠어요. 파도가 좀 더 치니까 일단 어장 가야 돼요. 바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럴 때 더 힘들어요. 혼자 하면 위험하고. 평소에 아버지가 하시던 일까지 하려니 종횡무진을 감수해야 한다. 바람만 좀 잠잠해도 좋으련만.
거센 파도에 배가 제멋대로 움직여 더 힘이 든다. 그물 안에 잡힌 고기 무게도 만만치 않다. 네 개의 그물 중 첫 번째 그물이다. 그럼 왼쪽에서 작업을 하시네요? 네. 바람 때문에요. 묶고나도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정상적으로 이쪽에서 보면은 배 밑으로 그물이 들어가요. 그 반대쪽에서 바람 봐서 해야 돼. 바람 봐서요. 작업을. 혼자 해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아버지가 곁에 계실 땐 몰랐었다. 그 빈자리가 크고 휑하다. 지금 저기 아버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잡아주고 있는 거지. 따로 구선 작업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계속 이런 식이죠. 한 번, 한 타임 계속. 저쪽에 아버지 안 계시니까요. 제때 그물을 안 털어주면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갇혀 죽거나 부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쉴 수가 없다. 배터에 도착해서 쉽고 빨리 팔 수 있게 분류 작업을 미리 한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물이 많이 빠졌다. 앉아버리면 작업이 안 된다고. 배는 앉아버린다. 물 썰물 되니까. 이게 완전 이게. 오, 잘 잡아. 잘 잡아. 함께 탄 제작진 걱정부터 한다. 배가 제멋대로 방향을 틀지 않나,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나,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된다. 아, 배 다 버렸는데. 얼른 시동을 켜서 응급처치를 한다. 큰일 날 뻔했네. 바다 탔는데. 두 시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해에서는 종종 겪는 일. 바닥 굉장히 났다고요, 지금. 저기. 흙탕물 일어나잖아요. 바닥에 그만 탔었어요. 한 발에 딱 돌잖아, 배가. 배가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또 이 배가 크니까 이게 마음대로 못 한다고. 자동차처럼 마음대로 못 한다고. 배는. 파도는 여전히 거세고 주위엔 아무도 없다. 좀 더 지체했으면 그냥 배가 앉아버렸죠, 바닥에. 배 한번 걸면은 배 물 뜰 때까지 기다려야죠. 많게는 3시간, 4시간. 또 다른 그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배를 못 세울 뻔했다. 하기야 쉬운 일이 어디 있으랴.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또 다른 일들. 세상엔 그 어느 것도 만만한 게 없었다. 힘들어도 이렇게 생선 이렇게 바닥바닥 뛰는 거 보면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그 생선 보면서 힘이 나요, 또 저는. 즐기면서 해야 돼. 그날 변화를. 재밌잖아요. 풍경, 이런 풍경도 보고 바람도 보고 새도 보고 뭐 구름, 시시각각 구름도 변하고 좋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두 얼굴이다. 거센 파도 뒤엔 이런 풍경도 숨어있다. 한때 어부가 되는 걸 거부했지만 어장 덕분에 갈 길이 바뀌었다. 그때 이 여장 하시는 분이 그때 주인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고기도 엄청 많이 잡고 잘 팔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부러워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 여장 하나면 얘들 교육도 시키고 먹고 살고 반찬도 하고 충분히 돌아갈 것 같거든요. 굉장히 부러워하셨거든요. 다른 일 하면서도.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사게 된 거죠, 그걸. 어떻게. 그것도 우연치 않게 몇 번 몇 명 이렇게 갔다 왔는데 사신 거예요. 자기가 어렵게 사고 부러워했던 어장이니까
네가 좀 지켜라. 항상 말씀하시죠. 통발 어업을 하다가 정치망 어장 주인에게 허가권을 사들인 아버지. 어렵게 얻은 이 어장을 대를 이어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바람이 거세면 속개나 태우는 사람, 어부의 아내다. 남편이 나간 바다 쪽에서 한시도 눈을 못 뗀다.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서둘러 돌아오자 더 초조해진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기다릴 방법밖엔 없다. 1시간이 10시간 같은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차라리 늘 하던 일을 꺼내든다. 바람 불고 또 날씨도 춥기도 하고 그래서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노천에서 장사를 한 지 6년. 창피한 게 많았죠. 솔직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하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장사라곤 해본 적 없는 정희 씨로선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발전이었다. 거센 파도를 헤치며 돌아오는 재현 씨가 전장에서 귀환하는 용사 같다. 2-3시간 남짓 걸리는 조업이 오늘은 유난히 길고도 길었다. 일본 떨어졌대? 누가? 애기 오셨어? 야, 들어왔다 입금 저희 들어왔다고 저 입항신고 하면 돼. 3시까지 들어오라 했다네. 풍랑주의보가 떨어지면 조업은 금지된다. 바람 불어가지고 너무 걱정돼가지고 마음이 조급했어요.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혹시나 사고 나지 않을까만 그런 거. 네, 아버님도 안 나가시길 잘했어요. 진짜 바람 부는데 더 걱정스러워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 이 정도면 풍어다. 오늘은 가재살만 볼까? 다들 많이 잡았어요? 헛된 꿈 꾸지 않고 땀 흘려 거두는 것의 소중함을 어부를 살면서 더 진하게 느끼게 된다. 자기야 많이 잡았다. 와 겁나게 잡아버렸네. 가정을 이루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으니 아내 덕도 크다. 별 따줄까? 그래? 아우네 하늘에 하늘에 있지만 바다에도 있어. 어디 있는지 알아? 별 있어? 야, 별이 별이다 별. 어머 여기 별 있네 진짜. 바다의 별, 불가사리다. 바다에서 별 이거 따졌다. 오랜만에 별 나왔네. 별 똑같은 거는 지금 여기 있네. 야, 얘까지 날 맞춰주는구나. 아버님 전화해보니까 자기를 걱정하더라고. 혼자 나가니까. 괜찮대. 약 드시고 지금 쉬우시고 계신데. 그래, 오늘 나갔으면 정말 고생했지. 그래. 큰일 날 나도 뻔했어. 아버님 걱정스럽더라고. 만약에 나갔다면 이런 날씨. 괜찮으시겠다, 다행이네. 식사 다 하시고 그러면 괜찮으실 거야. 괜찮으실 거야. 자기가 빨리 하고 들어가자, 일단. 맛있는 거 많이 챙겨드려. 딸기 같은 거. 그래, 몸에 그래. 좋은 거. 알았어. 오늘은 유난히 숭어가 많이 잡혔다. 회로 먹어도 꿀맛인 생선이다. 바람이 거세선지 손님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갈매기 천국이다. 멀리 작약도가 그림 같다. 생선 내장이나 팔 수 없는 물고기들은 갈매기 차지다. 하지마. 빨리 찍어줄게. 사진 줘봐. 모델이 울고 가게 생겼다. 소박한 즐거움에 충실할 것. 바로 부부의 행복 비결이다. 나봐봐.
이것이 힘이 돼 고생이라면 고생의 날들을 씩씩하게 걸어간다. 변화무쌍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새 바다가 많이 차분해졌다. 바람이 적당히 부는 때가 생선을 말리기엔 제격이다. 더 말릴 건 더 말리고. 되겠어? 그럼 팔아도 되는데 이건 더 말려야 돼. 더 말려야 되겠다. 요것도 아 이거 괜찮아. 이 정도면은. 망둥이는 양념장을 넣고 찜을 해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단골 손님이나 식당 주인들이 많이 찾는다. 이건 좀 붙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 그래야 빨리 마르고 좋아. 그래야 건조도 잘 되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래. 대화의 박자가 척척 잘 맞는다. 다 띄워줘야 금방 마른다. 이렇게 해프게 말려야 맛있어 이게. 고기 잡고 잡아온 고기 팔고 해서 두 사람이 버는 수입은 일반 대기업 중견사원의 월급 정도. 주위에 경쟁업체가 없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망둥어 많아요, 지금. 대부분 전화 이제 주문하시 저기 미리 전화가 와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네. 6년 동안 장사를 하며 맺은 귀한 인연. 단골 손님이 가장 큰 재산이다. 또 이곳에 있으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된다. 안녕하세요. 물파도 나오셨어요? 배터 근처에서 횟집을 하다 철거 후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음식점 주인. 요즘 어때 장사 잘 되세요? 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다 그렇죠. 아닌 말로 남한테 손만 안 벌리면 되지 뭐 지금. 큰일 났다 이거. 그러게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빨리 또 이제 물안개가 이쪽으로 막 생기면 어떻게 되겠죠? 물고기를 잡거나 파는 사람들에게 영종도는 점점 설 자리가 좁아져 가는 곳이 됐다. 대비차고 수비를 해주겠다 이거야. 한때 육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길목이었던 구 배터. 그때는 사람이 많이 왔었죠. 유동인구가 많았으니까. 배도 아침 6시 반부터 30분 간격으로 밤 9시까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 도로 없을 때는 아닌 말로 차들도 그냥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배만 다닐 때. 예, 배만 다닐 때. 횟집 하신대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예, 그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주고 가. 자리 나면은 연락 달라고. 그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제일 잘 됐어요. 장사가. 사람이 딱 나가면 전화해지. 그러면 그 근처에 있다가 그냥 얼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고. 바로 요 코앞이에요.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저 승용차 바로 넘어. 지금은 매끈한 건물이 차지한 곳. 그 옆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횟집이다. 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돈은 없어도 농통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수용되니까 아닌 말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몇십 원씩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살판 났지 뭐 그냥. 미립지를 막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주지만 이렇게 육지에서 이렇게 철거되면은 그런 건 없는 거죠. 이게 사장님들이 힘들고 나들이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니까 개발되는 이 과정에. 수산업 하는 사람들도 걱정해요 지금. 이게 자꾸 주변에 좀 막고 막 그러잖아요. 저거. 막고 하니까 물 흐름이 틀려지니까 생태계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전에 잡히던 게 안 잡히고 엉뚱하게 잡히고 그전에 안 잡히던 게 잡혀요 지금. 여기서도 그냥 물 흐름이 바뀌니까 조개는 조개대로 다 자꾸 죽어 자빠지고 큰일이에요. 자, 수고들 하십시오. 들어가세요. 또 나오실 거잖아. 한 번 더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가세요. 변화의 바람이 어떤 이에겐 훈풍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냉혹한 찬바람이 된다. 물결이 잔잔해졌다. 어부에게 바다는 사랑할 수만도 미워할 수만도 없는 그런 존재다. 나 여기 있을 거야 혼자. 갔다 와. 여기서 팔고 있어. 나 좀 팔고 있어. 그물리 좀 하고 올게. 어? 그래.
차에 들어가. 아니지. 아니 나 괜찮아 혼자 있어도 돼. 알았어. 갔다 올게. 갔다 와요. 바람은 잦아들었어도 여전히 파리만 날린다. 이런 날 마음 먹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직도 영종도 곳곳엔 공사가 한창이다. 도로 건설이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차가 안 다니는 길이 오늘 작업장이다. 이렇게 쓰레기나 이런 게 걸려서 이렇게 뜯어진다고. 찢어지고. 이게 뜯어지면 이걸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상복귀 하면 이런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근데 나 지금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크게 찢어졌을 경우엔 수선 전문가들을 불러 꿰매야 한다. 금을 꿰매는 것 역시 아버지한테 배웠다. 이거 털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렇게 따면 틀린 거예요. 이건. 근데 지금 칼을 잘못 넣어서 이런 걸 한 번 잘못되면은 안 돼요. 이 코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일찌감치 배워둘 걸 그랬다. 그때는 뭐 그 배우고 싶은 욕심도 없었고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배울 의향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줘도. 그 후 마음 잡고 어부가 됐지만 그물이 크게 찢어지는 일도 두세 번 겪었다. 속상하죠. 절망이라니까요. 절망.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어떻게 수습할 건가.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까짓 거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시행착오 끝에서 버텨온 게 오늘날 이때까지 온 거라니까. 그게. 나는 아버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어떻게 약간 삐딱하잖아. 한때 여기저기 구멍 났던 재현 씨의 삶을 꿰매준 이는 평생 어부로 살아온 아버지였다. 안 터진단 말이지. 자기야.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지 않을까?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알았어, 밥 먹으러 갈게. 일에 집중하다 보니 끼니 때도 놓쳤다. 알았어, 피고. 이게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아파, 허리. 정체성 구획 어업을 할 때는 허가받을 당시 서류에 기재된 그물코의 크기, 그물 모양 등에 관한 규정도 지켜야 한다. 너무 비쳐있네. 좀 팔았나? 좀 팔았어? 팔았어? 아니 못 팔았어. 야. 배고파 나 밥 먹을 때 뿔뿔 차려서. 바닷가라 바람이 거센 편. 그래서 이런저런 지혜가 필요하다. 큰 통 안에서 조리를 하는 것. 오늘이 더 추운 거 아니야 바람이 어제보다? 어제도 이 바람이 좀 덜 춘 거라는데. 바람이 좀 바뀌었네. 매 끼니 사 먹을 수 없으니 보통 집에서 도시락을 싸온다. 네, 바람 보니까요. 쌀쌀한 오늘 같은 날엔 뜨끈한 국물이 그립다. 좁아가지고 불편하잖아. 정희 씨도 아침 한 숟갈 먹은 게 오늘 먹은 것의 전부다. 가서 차를 일로. 추위와 바람에 시달린 아내를 배려해서다. 좀만 있죠. 산의 진미도 아닌 라면 한 그릇에 부부의 마음이 설렌다. 이제 먹어도 돼. 알았어. 들어가 있어. 자기야 이거 끓이기 전에 도마 차 안에다 올려놔. 좁아서. 상을 놔야지, 상을. 놔. 트럭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곤 하는 부부에겐 이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역시 궁하면 통한다. 야야야야. 빨리. 엄마 내려. 이리 와.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이 녀석아 이놈이.
나 들어. 안 돼. 지금 다 됐어? 아, 라면 끓여서. 아, 나 두 가지 내가 일단 끓이려니까. 내가 닦아. 알았어. 이 바람 이쪽에서 문 닫아야 부니까. 되겠다. 다 끓었다 먹자. 얼른 가지고 와. 아이. 추위와 시장기가 식욕을 부채질한다. 오빠 죽겠다. 말 뭐라. 그런데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전 음식을 따로 챙긴다. 그래. 어부들 사이에도 행해져 온 민간신앙. 라면 광고 모델로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참 맛나게도 먹는다. 아우 좋다. 시원하지 속이. 속이 쫙. 바깥에 먹으면 맛있잖아. 맛있지? 말 먹어. 너 이럴 땐 라면을 먹어야지. 고기 잡고 생선 장사를 하면서 이런 식사가 일상이 됐다. 겁나게 맛있어 아주. 배고플 때 먹으니까 최고네 맛이. 항상 라면을 배고플 때 먹으라고. 너무 맛있어요. 늘 초강력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재현 씨와 정희 씨. 부부에겐 비좁은 트럭 안도 즐거운 천국이다. 시장기도 해결했고 장사 좀 해보려는데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다. 때로는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는 법. 아니죠 여기다 넣어야지. 아니 넣어버려야 돼. 이럴 때일수록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하다. 연락처 남겨놓고 둘만의 데이트에 나선다. 자주 가던 데 있어요. 장사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한 번씩 가서 딱 바람 쐬고 와요. 오, 저기 봐봐. 좋다, 좋아. 이거 너무 좋지. 아직 아기가 없어서인지 부부라기보다는 연인 같다. 이리 와. 잠깐만. 연애 시절에도 종종 이곳에 왔었다. 그때는 진짜 그저 없어. 죽인다. 근데 여기 가서 사진 찍은 거 생각나지. 포즈 딱 잡고. 이런 전망 봐봐요. 이런 거 어디서 보냐 이거. 아직 남아있는 영종도의 보석 같은 풍경. 다 내가 여기서 자기가 사진 찍어줘. 내가 딱 옷 갈아입고 두 사람의 인연은 8년 전 시작됐다. 필요할 때 혼자 나서 혼자. 신부 친구 혼자.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밀어줘서 네. 너네들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마음에 드니까 내가 알아서 하라니까. 그래놓고 나니까 애들이 다 밀어준 거야. 맏며느리 그런 인상이요. 그러니까 푸근하고 아주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는 더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고. 첫인상 솔직히 뭐 얘기해야 되나? 자기 기분 나빠할 텐데. 아 얘기해.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그때는 그냥 그런 별 감정은 별로 못 느꼈고, 그치? 그렇지. 그렇지. 호탕하고 열정적인 남자 재현 씨.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부가 된 그의 마음에 전남 강진이 고향인 정희 씨가 들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때 악기 회사에 근무했던 정희 씨. 재현 씨를 만날 당시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이어진 재현 씨의 적극적인 구애 작전. 그리고 2년 뒤 두 사람은 함께 삶의 여정에 올랐고 지금까지 좋은 길벗이 되고 있다. 갈매기만 논이는 생선 가게. 아까 바구니랑 모양이 틀리네. 그새 누가 다녀갔나 보다. 요거 아까 엄청 갔나 봐. 한 마리 뭐 저것들 먹겠어. 맞아.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마음이 넉넉하면 바라보는 세상도 달라진다. 일하는 공간이 좀 편안하지 않고 찬바람 몰아치는 열악한 곳일지라도
두 사람은 늘 한결같이 환하고 밝다. 어르신들 좋아하셔. 그래서 고단했던 하루도 기쁘게 마감한다. 신발 여기. 재현 씨는 이런 고생까지 시키는 게 늘 걸린다. 그렇죠. 작업봐.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는 아내에게는 뭐든 해주고 싶다. 됐다. 끝. 오늘은 유난히 길고 긴 하루였다. 몸살이 난 아버지가 걱정돼 퇴근길에 들렀다. 다녀왔어요. 근데 오늘 고생 많이 했다. 예, 아우, 바람이 오늘 엄청나게 부네. 우리 아들도 그러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도 그러고 너무 고생했어. 엄마가 마음이 오늘 불안하더라 한정이. 그죠? 아유, 날씨도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아, 이거 영리할상은 아니야. 이거 아니, 물잡아. 딸 같은 며느리다. 우리 아들 오늘 바람 너무 분디 걱정 싫어서 내가. 괜찮아요. 혼자는 연습도 많이 해야 돼. 그래도 속담 얘기가 뭐냐 그러면 노무고기 한 점 먹으려면 내 고기 석점 내린다고 그러는 것이 그런 속담이 있어. 옛날에 어른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기 잡은 사람들 막 그 예. 잘 알았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는 그렇게 직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 네. 아버지 몸이나 잘 추리세요, 항상. 예, 어머니도 그러시고. 이거 봐봐요, 아버님. 여기 오늘 여기 갈매기하고 사진 찍었어요. 사진 이게. 어떤가 봐봐요. 저 봐봐요, 어떤가요, 아버님? 갈매기 많이 찍었어요. 많이 이거 찍어. 이쁘게 잘 나왔죠. 아버님, 저 며느리 이뻐요? 이쁘지. 이뻐요? 그럼 아니 돈 벌어다 준 게 안 이쁘거든. 돈 벌어다 준. 돈 벌어서 이쁜 거야. 마음이 이쁜 마음이 거예요. 이쁜 거야. 돈이 좋은 돈이 거예요. 돈 벌어다 준 게 이쁜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이쁜 거야. 마음이. 마음이 얼굴 이쁜 것 갖고는 얼굴값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해. 사람이 나 혼자 다닌 것 같아도 서히 다녀. 하나는 그림자, 네. 하나는 내 마음, 하나는 내 정신. 꼭 서히 같이 다녀. 그래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뒤져보고 어디야 짐작을 하고 알게 되는 거야. 그림자가 먼저 가서 이렇게 딱딱 좋은 말씀 나 처음 들었네. 명언이다, 명언. 세상에 나 이렇게 좋은 말씀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요. 그림자 하나, 마음 하나, 그다음에 사람 3명. 세면 잘 그래서 삼신이란 거야. 예. 기본 자세가 가지고 숱한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준 아버지의 철학은 그래서 더 울림이 크다. 저 사람은 몇 점. 어른들 딱 보면 알아. 이날 밤 모두들 잠들 시간인데 재현 씨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선다. 보통 사람들의 리듬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게 어부의 숙명. 낮에 풍랑 뒤부까지 내렸기에 더 신경이 쓰인다. 오늘 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요. 배를 한번 둘러보러 가야 돼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아까 세우는 대로 정상적으로 정박돼 있나. 자나깨나 배 걱정이다. 고기를 말리는 곳에 덮어둔 방수천도 점검한다. 배는 무사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바닥에 앉거든요. 바닥에 앉으면 이제 안전한 거죠. 저 배가 끌려서 나를 박을 수가 있는 거, 내 배를. 우리 배가 끌려서 여기를 또 박을 수 있는 거고.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건. 밤에 걱정되면 한 번씩 나와봐야 되고, 새벽이라도 한 번씩 나와봐야 되고. 요즘엔 배가 10대 정도지만 예전에 배가 많을 땐 사고가 더 많았다. 영종도에 고기잡이 배가 300여 척이나 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선 보상을 받고 거의 떠났다. 부담감도 크고 어깨도 무겁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그동안 배운 것도 있고 또 제 경험도 많고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단단히 마음을 먹어본다.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지척에 있는 영정도의 하루가 시작됐다. 물때에 따라서 부부의 활동 시간도 달라진다. 오늘은 늦게 나가도 되는 날. 재현 씨도 모처럼 여유 있어 보인다. 신고 났어? 고기잡이 일을 하면서부터 영종도와 인근의 소식이 실린 지역 신문은 꼼꼼히 읽어보고 있다. 여기 소래포구인가? 소래네 소래. 소래요? 뭔 내용이나? 어획량 감소, 소비 둔화, 선원 구하기가 어렵다네. 영종도만이 아니라 바다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 우리도 이쪽에도 문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어부들의 현실이다. 이제 쭈꾸미철이 돌아오잖아. 쭈꾸미도 잡히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데. 이제 지금 쭈꾸미철인데 점점 걱정스러워. 그치? 덜 잡히고 걱정스러워. 잘해보자고 했건만 맥이 빠진다. KBS